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그림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슬럼프 또는 슬럼프 비슷한 고민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슬럼프 극복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메일로 받은 슬럼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림을 계속 그리다가 정체된 것 같을 때, 두 번째는 좀 오래 했는데 이제는 좀 지친다, 그만두어야 할까 하는 삶에 대한 슬럼프, 세 번째는 그림이 늘지 않고 퇴보한 것 같을 때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 실력이 꾸준히 늘다가 이렇게 정체된 것 같을 때 슬럼프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술학원에 가서 데생을 처음 배운다고 쳐요. 처음에는 선 쓰는 방법, 명암 단계 내는 방법, 형태 잡는 방법을 배워요. 이런 기술들은 좀 쉽다고 말하기 뭐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느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번 주부터는 투시를 배운다, 또는 인체를 배운다, 또는 좀 어려운 형태를 잡는다,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늡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때보다 속도가 덜 나기 때문에 정체된 것 같이 느껴져요. 게다가 내 주변에 어려운 것도 쉽고 빠르게 익히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나는 정지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정지한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빨리 늘고 어려운 것은 천천히 늘게 되어 있어요. 극복 방법을 살펴볼게요. 이런 건 꾸준히 계속하면 늘어요. 그런데 어제 했던 방법대로 오늘도 한다면 굉장히 느린 속도로 늘고 좀 지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 조언도 구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 좋아요. 롤모델로 찍어둔 작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고요. 비슷한 고민을 했고 해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도 조언을 참 많은 사람에게 구해봤는데요. 나를 닮은 작가에게 가서 받은 조언이 제일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었어요. 꾸준히 계속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안 풀릴 때에는 잠깐 쉬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이틀 또는 1, 2주 정도 쉬면서 에너지가 다시 충전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변이 잘 안 보이거든요. 쉬면서 시야가 좀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쉬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럼 이 방법은 틀렸어요. 여기서 더 쉬는 건 잠깐 리프레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손 놓고 있으면 손과 머리가 굳어버려요. 이럴 때에는 힘들어도 다시 하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것을 익힐 때는 천천히 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그냥 원래 안 되는구나, 재능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준이 너무 높으면 당연히 엄두가 안 나요. 목표가 높으면 그 사이에 작은 목표점을 정하고 하나씩 성취를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하겠지만 꾸준히, 오래, 한결같은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한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저도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림으로 일을 좀 해보신 분들이 겪는 직업에 대한 슬럼프예요. 경력을 하나씩 쌓아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명함을 드디어 달았어요. 그런데 이쯤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좋아서 시작했는데 한 5, 6년 하니까 지친다. 이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돈도 안 벌리고 내 그림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SNS에 좋아요가 많이 눌려도 수입으로 연결이 안 된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또는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마 포기는 안 돼요. 포기가 안 되니 그럼 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자니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건 일러스트레이터라면 한 번 이상은 모두가 다 겪는 일이고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봐요. 이거에 대한 극복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회사를 다니면 진급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진짜 회사 못 다니겠다 싶을 때쯤 해서 팀장이 돼요.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의 삶은 몇몇 작가들만 빼고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건데요. 가끔 큰 행운이 있어요. 내가 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거나 어떤 좋은 기회로 이렇게 유명인이 된다거나 물론 계속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어떤 작가가 그림으로 건물을 샀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진심으로 기뻐요. 이 업계에서도 잘된 케이스가 생겨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 분야로 모이게 되고 성장한다고 봐요. 저는 어떤 작가이든지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 다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큰 행운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존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잘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을 좀 많이 하는 일러스트레이터였어요. 초창기 때 백수로 지낸 시절이 있어서인지 일이 들어오니까 너무 반갑고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 프로젝트들도 돈이 좀 된다 싶으면 다 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짜잘한 일들도 다 받아서 했었어요. 주 7일 근무에 새벽까지 일하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할만했는데 한 5, 6년 정도 되니까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직장을 나온 의미가 없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개인 작업은 잘 못해요. 그런데 또 생활을 하려면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지출을 좀 줄이고 외주일을 덜 받기로 했어요. 그 당시 제가 홍대 앞에 작업실과 집이 따로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서 홈오피스에 살기로 하고 경기도 일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지출이 많이 줄었죠, 일단. 그리고 전에는 외주일이 90%고 개인 작업이 10%였다면 이제는 개인 작업 50% 그리고 그 그림들로 SNS, 책 쓰기, 강의하는 것에 30%를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외주일을 받았어요. 외주일은 지금도 받고 콜라보레이션 같이 저작권이 있는 작업은 아주 반갑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환경을 바꾼 건 아니에요.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서서히 변화를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일을 하는 작가들을 만나보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장단점을 냉정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A라는 작가님을 만났어요.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었고 그림 참 잘 그리시고 일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바닥에서 페인터로 이렇게 그리는 스타일은 이제 유행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게 하고 싶었는데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작가님이라면 그때가 슬럼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그분 홈페이지를 가보면 요즘은 컴퓨터로 안 그리시고 수채화로 그림을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림은 좋고 일도 많이 하세요. 그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드로잉 실력과 감성은 가지고 가되 도구만 바꾸셨어요. 근데 도구를 바꾸면 스타일이 좀 바뀌기는 하는데 절대 딴 사람이 그린 것 같진 않아요. 명확히 그 작가님 그림이고 오히려 표현력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저도 스타일적인 면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가끔 이분을 떠올리면서 중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림이 정체된 정도가 아니고 퇴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건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할 때 단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 한 번에 소화를 못해요. 그럼 생각도 꼬이고 손도 꼬이는 거예요. 전 이런 경우 주변에서 자주 보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럴 때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지는 또 않아요.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림 그리는 방법을 까먹었다.
감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부분이 퇴보를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되 이번에는 그림 한 장 그리고 나시면 분석을 꼭 해보시고 기록을 해보세요. 까먹지 않도록. 또는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성이나 내용이 예전만 못하다면 주변 환경을 그림 그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대부분 작가들을 보면 자기 스타일로 작업실을 꾸며요. 내 취향에 맞는 음악, 영화, 소설도 많이 보고 덕질도 많이 하고요. 한량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감성을 이런 데서 끌어오기 때문에 작가라면 많이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내 것이 되게 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말을 쭉 길게 했는데요. 했던 말들을 모두 압축시켜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포기가 안 되면 계속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만두어야 하나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포기를 못했던 이유는 저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시작하고 여기가 나의 고향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리고 다른 일을 했던 시기에는 이방인이 되어서 객지를 떠도는 기분이었고요. 지긋지긋해져서 떠나고 싶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고 다시 되돌아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림이 너무 힘든데 포기를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와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해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